2시간이면 가는 오사카를 굳이 힘들게 19시간 걸려 가는 사람, 바로 접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1박 2일 크루즈 페리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파도를 가로지르는 배 위에서 탁 트인 바다와 선셋, 중간중간 해안 도시의 야경을 즐기다 망망대해에서 칼질도 하고 편안한 객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바다를 보며 반신욕도 즐기는 생각보다 꽉 차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지금부터 19시간 오사카로 가는 선상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편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산 오사카를 다니는 펜스타 크루즈, 부산 후쿠오카를 다니는 유카멜리아호 퀸비트로, 부산 시모노세키를 다니는 부관 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용을 했던 배편은 바로 펜스타 크루즈로 부산에서 오후 3시에 출항하여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지나 시모노세키 간몬대교,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아카시대교를 통과해 다음날 오전 10시 오사카에 입항을 하는 무려 19시간 오버나잇 크루즈 페리입니다. 크루즈 페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배편으로 이동만 하는 페리와는 달리 객실, 샤워시설, 레스토랑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야말로 숙식이 가능한 크루즈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각보다 할 일이 참 많았는데 19시간의 일정을 타임라인 순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진짜 시작합니다. 출항 2시간 전 부산항에 도착해 발권 수속 및 출국 수속을 합니다. 창구는 3개뿐인데 탑승객은 많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입니다. 로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객실을 예약한 고객은 별도의 라인에서 빠른 발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출국 수속 후 면세 구역에 들어왔는데 구매할 만한 거는 없으니 면세 쇼핑은 미리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펜스타 크루즈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과거로 순간이동한 느낌인데요. 색소폰, 그랜드 피아노, 번쩍번쩍한 인테리어까지 97년에 건조된 선박이라더니 20년 전으로 시간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프론트에서 키를 받고 객실로 이동합니다. 펜스타 크루즈의 객실은 바다 전망의 창과 내부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로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패밀리룸, 창이 없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스탠다드 객실이 있습니다. 저는 디럭스 스위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객실은 굉장히 아담하지만 싱글베드가 2개, 보기보다 침대가 편안했고 침대 사이에는 바깥 창을 바라보는 책상과 의자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침대에 앉아있는데 창밖에 바다가 움직이는 경험은 처음이라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침대 맞은편으로는 심심함을 달래줄 TV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냉장고도 있습니다. 객실 입구에 또 따로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음식 먹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디럭스 스위트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아주 작고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물 잘 나오는 세면대, 변기 공간, 커튼으로 분리된 샤워 공간도 있어서 간단히 씻고 볼일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드라이기와 어메니티로 칫솔, 치약, 면도기도 제공이 됩니다. 제대로 된 샤워를 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선내에는 사우나가 따로 있어서 이곳에서 씻을 일이 없기는 했네요. 객실을 둘러봤으니 선내 다른 시설들도 구경해봐야죠. 긴 복도를 따라 선수로 가보니 더 파라다이스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로 물, 커피, 차, 음료, 그리고 로터스 비스킷과 사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여유롭고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데다가 선내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장소라 틈만 나면 오게 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와이파이가 가능한 2번째 장소, 카페 유메입니다. 하이볼의 인기는 이곳까지 퍼졌나 봅니다. 산토리 하이볼과 생맥주, 마른 안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합니다. 역시 와이파이가 돼서 그런지 식당 다음으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이었네요.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라면, 과자 외에도 일본 라면, 스낵류, 음료, 주류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도 준비되어 있고 도시락 같은 거는 없지만 간단한 요깃거리가 필요할 때 들르기 좋습니다. 가격은 일반 편의점보다는 비싸니 간식류는 미리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다란 창과 테이블이 있어서 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 했네요.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4시 30분 밖으로 나가봅니다.
4시 반에는 대한해협 대마도를 지나게 되는데요. 배 진행 방향 오른편에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해무인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마도라니 정말 내가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네요. 선상에서 바다 구경 실컷 하고 바람도 마음껏 맞고 똑같은 사진도 여러 장 찍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볼게요. 예약 시 식사를 신청하면 석식 조식 포함해서 1인에 15,000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뷔페로 제공되는데요. 한밀로는 제육, 돈가스, 훈제오리, 파스타, 짜장면 등이 나오고 도토리묵, 메추리알, 김치 등 한식 반찬들도 함께 있습니다. 기사식당스러운 메뉴들인데 맛도 괜찮고요. 가격까지 고려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럭스 스위트의 경우 선내식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바다가 보이는 창가 옆에 넓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렇게 소고기 스테이크 한 상 차림의 특식과 과일도 정갈하게 담아줍니다. 와인도 한 잔 주고요. 그런데 소고기가 이날만 그랬던 건지 굉장히 질겨서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특식 때문에 디럭스 스위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많이 아쉽기는 했네요. 밥을 거하게 먹고 소화시킬 겸 노을을 보러 나가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을 보는 것도 값진 경험인데 심지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치 분홍색 오로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펜스타 크루즈 타시는 분들 일몰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내에는 무려 사우나가 있습니다. 하선 바로 직전에 제가 빠르게 촬영을 해서 이미 탕 한 곳은 물이 비워져 있지만 각각 온탕, 냉탕으로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바다를 보며 망망대해 위에서 반신욕을 즐기는 인생에서 몇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따로 없으니 개인용이나 객실에 있는 수건 지참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세요. 샤워도 했으니 개운하게 야경을 구경하러 나가봅니다. 망망대해 위에 야경 볼 게 뭐 있나 싶으시겠지만 펜스타 크루즈 항로상 세토 네헤라고 해서 도시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야경도 볼 수 있습니다. 9시 20분쯤 시모노세키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관람차와 불 켜진 항구 도시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관몬대교 아래를 지나는 순간에는 짜릿함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야경도 구경하고 바닷바람도 실컷 느끼고 잠을 자러 가봅니다. 멀미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배가 크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지만 항로상 대한해협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류가 있어서 배 타고 2-3시간 정도는 살짝 흔들림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멀미약을 먹었더니 다음날 내릴 때까지는 전혀 멀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멀미약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고 프론트에서도 약 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오전 6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행 다니면서 이곳 저곳에서 여러 번 일출을 봤지만 배 위에서 섬들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은 또 처음이라 신기하고 황홀한 순간이었네요. 오전 8시 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아카시 대교를 지납니다. 길이가 3,400m가 넘는다는데 정말 길고 멋있죠. 도착 직전이라 대부분의 승객들이 나와서 이 모습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이 순간을 남기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도착지인 오사카 항에 입항합니다. 로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승객은 줄을 서지 않고 먼저 하선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사카항에 도착해서는 입국 수속과 짐 검사까지 받고 나오게 됩니다. 항구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고 5분, 코스모스퀘어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여 여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사카로 가는 펜스타 크루즈의 장단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선 장점,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1인 왕복 기준으로 20만원에서 45만원대로 항공기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숙식 해결과 이동까지 한 번에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가격에 맞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내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구 근처의 코스모스퀘어역에서 난바, 오사카역까지는 지하철로 24분, 410엔, 반면 공항에서 하루카를 타면 오사카역까지 45분, 2,700엔 정도 하는데 거리, 접근성, 가격 면에서 좀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19시간이나 걸린다는 것. 연차 하루라도 아껴야 하는 K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일 수 있죠. 또 부산 거주민이 아니라면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시간,
물리적인 이동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나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낭만이고 로망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빴던 일상에서 느림의 미학을 발견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